(2019년) 마지막 날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주변 도로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 반까지 일부 구간 통제됩니다. 타종 행사에는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와 인기 캐릭터 펭수 등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합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해 구름 때문에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 지역은 새해 해돋이를 볼 수 없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나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공세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전원회의 결정 사항은 내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한 반면 공수처법 표결에 불참한 한국당은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통과됐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이르면 모레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가족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법무부를 통한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이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2달 넘게 공석이어서 너무 오래 비어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에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추스르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후퇴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제도화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검찰 조직 개혁과 수사 관행 개선, 내부 감찰 강화 등의 과제도 적극 추진할 전망입니다.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관 또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도로 나빠진 여야 관계 역시 부담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청와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제도화의 첫 단추는 끼운 셈입니다. 공수처를 목표대로 모든 권력에 대한 독립적 견제 기구로 만드는 게 새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조만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경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에 재직했던 A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족족 검찰이 반려한 겁니다. 강제 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관적인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기본적인 협조도 안 한다며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벌어지는 검경의 이 같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다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이 서로 압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새 정책 목표로 부동산 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목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같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원 금융감독원장 역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잠재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가계부처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위험의 확산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가짜 폭발물이 신고돼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진천 버스터미널에서 다이너마이트와 유사하게 생긴 물건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터미널 주변을 통제하고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모조품으로 판명됐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새해를 앞두고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P-4I 항공통제기에 탑승해 전군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의장은 남한 상공 전역을 비행하며 공군 작전사령부와 육군 미사일사령부, GOP 경계작전 중인 육군 15사단과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 등을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휘통화에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미군 정찰기도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 RC-135W가 오늘 남한 지역 3만 1000피트 9.4km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상공에 출동한 이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의 궤적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각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여럿이 영면했습니다. 2019년 별세한 3개의 거물들을 조수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한결같은 백발 꽁지머리에 검은 정장과 선글라스. 패션의 제왕으로 불린 카를 라거펠트는 췌장암 투병 끝에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샤넬의 총괄 디자이너를 지내며 현대적 여성스러움과 세련미를 살렸다는 평입니다. You know, fashion is not needed. There may oral problems in the world who may be more important. So that is not the problem, but it's an industry. And you know, fashion has to go with time. If fashion doesn't go with time, fashion would be lost. 1964년부터 36년간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를 이끈 장대공은 지난 4월 98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토니 모리스는 폐렴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대표작 빌러베드 등을 통해 인종 갈등과 성차별 문제를 유려한 문체로 다뤘습니다. 테난먼 사태 진압을 주도했던 중국의 리펑 전 총리는 지난 7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지도자로서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나카소네 전 총리는 101세에
그리고 프랑스 우파 정치의 거두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86세에 각각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lways very French, very protective of French interests, but in a way that brought people together, not drove them apart. I mean, look who came today. He tried to bring people together.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패턴을 선보이며 패션계의 한 획을 그은 세계적 디자이너 에마뉴엘 웅가로는 86세에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2020년은 윤년으로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아쉽게도 휴일은 짧아졌지만 황금 연휴가 길어서 여행 가기에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0년은 4년 만에 돌아온 윤년으로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그만큼 쉬는 날도 더 늘어났을까 살펴보니 공휴일은 67일, 3.1절과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은 2019년보다 이틀이 줄었습니다. 쉬는 날이 짧아진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 긴 황금 연휴인데 추석 연휴 5일과 한글날을 잘 활용하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낀 기간도 휴가 가기에 제격입니다. 중간에 이틀 연차를 쓰면 주말 포함 엿새 동안 쉴 수 있습니다. 2019년 최대의 황금 연휴였던 설 명절.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껴도 4일에 그쳐 고향 다녀오기에도 넉넉지 않습니다. 짧아진 휴일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강력한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9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날씨가 좋지 못한데요. 이들 지역에는 퇴근길 무렵까지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3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해가 저물고 나면 2020년 경자년의 밝은 해가 떠오를 텐데요. 새해 첫 해돋이는 강추위 속에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만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경포대의 해돋이 시각은 7시 40분, 서울은 7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12월 31일에 전해드린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